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익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고 편안하네요. 그래서인지 저의 은밀하고 오래 간직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풀어볼 용기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람 부는 대나무 밭에서 속마음을 털어내며 스치는 바람에 다 날려버리리란 마음으로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때 여고 앞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바바리맨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저의 유일한 정신적 해방구였고 그러고 나면 삶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심하게 느꼈기에 그만둘 생각을 못한 채 계속 여고를 떠돌며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학교 앞에나 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도시 전체의 여고를 몇 박 며칠 기간으로 돌고 오는 형태로 시행했지요. 여학생들은 저를 보며 깜짝 놀라고 일부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도 했고 대범한 애들은 마구 욕을 하며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볼 리 없는 곳에서 그렇게 과감해지면 그 순간의 짜릿함은 말할 수 없이 황홀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고 그 원칙 하나만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저는 근엄한 직장인의 표면을 가진 단정한 사람이었고 조신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착한 아내와 귀여운 두 아이를 거느린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반년에 한 번쯤은 믿을 만한 핑계를 대어 평일 2박 3일 정도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고속도로를 타고 먼 도시로 나갔고 거기서 그런 짓을 저지르며 일상의 짜릿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을 강제로 만지거나 범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이상한 작자들도 세상에는 있지만 저는 남에게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저 저의 벗은 몸을 어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한 적이 없으니 죄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시들해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고 있는 여성을 공략하는 것으로 상황을 변형시켜 나갔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으면 절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다소 변두리의 초라하고 오래된 아파트로만 골라서 일을 벌였습니다. 대상은 중학생부터 20대 초반까지의 어리고 젊은 여자들을 대상으로 했지요. 최근에는 대학생들도 조숙해서 야한 영상을 많이 보기에 아마도 제게 충분히 관심을 보이겠지 싶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볼까 했지만 혹여나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을 받을까봐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 도시에 도착하면 그저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신사인 척 굴었고 숙박을 하는 곳에서도 희한한 인간이란 것을 전혀 표내지 않으려 무척 애를 썼습니다. 의식적으로 단정하고 근엄한 말과 행동만 했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서 아주 혹여라도 이를 그르치게 되었을 때 제가 화살을 비껴나갈 구실도 만들어 놓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렀던 곳에는 절대 다시 들르지 않는다는 철칙도 철저히 지켰고 때론 돌아오는 늦은 밤에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입구에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여자들은 용변을 보고 나오다가 바바리 코트를 활짝 열고 서 있는 저를 보고 기겁하여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내막을 몰랐고 쓰러진 여자만이 나중에 횡설수설 겨우 입을 떼며 치를 떨고 그 일을 세월과 더불어서 억지로 잊어가겠지 하면서 저는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잡고 희죽거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문득 제 자신이 걱정되어 정신과 상담을 받는 동안에 제가 왜 그런 인간이 되었던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에 의해서 건져주고 꺼내진 저의 아픈 과거들을 눈앞에 마주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제 인생에 아주 흐릿하게 지워진 줄 알았던 그 마음의 상처가 어느 틈에 커지고 번져서 저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괴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바리맨으로 자신을 설정하며 과거의 아픔을 덧씌워 자신을 재설정해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지요. 오래전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자리해 있던 그녀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바바리맨으로 새로이 태어나려는 시도 따위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나이의 고교동창이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뒷산에 나란히 누웠다가 봄날의 따뜻한 기운에 취해서 입맞춤을 했고 서로가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의 몸을 보고 싶었고 저 혼자 상상하던 그것을 그 따뜻한 분위기에서 현실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동산이었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 오후에 학교에 남아있는 자는 누구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용기도 냈습니다. 저는 풀숲에 누운 그녀의 위도 속으로 부드럽게 접근했고 그녀가 저항이 없는 것을 알자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보았고 어느 순간에 이르자 거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제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녀의 얼굴이 몹시 일그러지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맘대로 굴려던 것을 멈추고 그대로 얼어버린 채 귀까지 발갛게 달아올랐고 그녀가 화다닥 일어나서는 저를 꼬집고 확 밀치더니 대충 매무새를 고치고는 불이 나게 언덕 아래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발갛게 단 저의 얼굴과 저 혼자의 착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것이 제 사랑의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애의 남친에게 불려가서 심하게 얻어맞고는 다시는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비굴하게 강요받았습니다. 맞아서 아프고 부끄러운 것보다 제 뜻과 다르게 흘러가 버려 추해져 버린 제 사랑의 말로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으름장을 놓고 조목조목 따져드는 그녀의 남친을 설득시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는 저란 존재가 무슨 끔찍한 벌레라도 되는 듯이 치를 떨며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장 예민한 지점에서 꺾여버린 식물처럼 이후에 제 삶은 모든 것이 시들해져 갔습니다. 여느 시절 또다시 여자에게 거부당할까 두려워 아내에게 한 번도 신체 접근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결혼을 했고 막상 이후로는 밤마다 아내를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어떻건 간에 겨우 일은 흘러가서 아이도 생겼고 저도 한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이 생겨날 즈음 저는 문득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낯선 도시에서 바바리맨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바바리를 들추자 여자들 중에 몇몇은 저의 그 거대한 것을 황홀하게 바라보기도 했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 강한 쾌감을 얻었고 그녀들이 저를 남자로 인식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제가 첫사랑의 비굴함을 맛본 바로 그 나이. 그러니까 그때 제게 모멸감을 준 그 여자, 동창과 비슷한 나이의 그들에게 제가 남자로 인식되었단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숱한 세월의 덮개가 그제야 풀려나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